영어를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 갑자기 귀가 뻥 하고 뚫리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개소리입니다. 자막 없이 미드를 꾸준히 보면 상황과 맥락을 통해서 소리의 뜻이 유추되고 비슷한 영어 소리와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갓난아이가 언어를 배워가듯이 성인도 리스닝이 가능해진다는 주장인데요. 영어 문장의 의미도 모른 채 무작정 듣기만 한다고 귀가 뻥 하고 뚫릴까요? 이건 말이죠. 그 원숭이의 언어의 뜻과 규칙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듣기만 하면 원숭이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말과 마찬가지예요. 계속 들으면 영어가 들릴까요? 물론 무작정 듣는 과정에서 처음 듣는 단어지만 맥락을 통해서 뜻이 유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는데 hilarious란 단어를 처음 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비록 스펠링도 모르고 뜻도 모르지만 hilarious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해당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충분히 단어의 뜻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재미있는 남자의 캐릭터가 썸을 타는 여자에게 아주 재미있는 농담을 했어요. 농담을 듣자마자 여자가 You are so hilarious 하면서 미소를 지었다면 hilarious라는 단어가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의 장면을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아, 넌 참 웃겨, 뭐 funny 같은 뜻인가? 이렇게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화를 볼 때마다 hilarious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고 이 단어가 들릴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뜻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셀 수 없는 수많은 문장의 구조와 문법, 어휘를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배우는 것은 시간 대비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영어를 듣기만 한다면 영어의 소리가 뭐 한 30년 뒤에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영어 듣기의 향상이 매우 미미해질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갓난아이가 처음으로 말을 내뱉기까지 2년 정도는 누워서 리스닝만 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양육해주는 이 어머니라는 대상의 수많은 행동 패턴에 동반하는 소리를 통해서 문장의 구조를 습득하고 어휘를 이해합니다. 엄마가 밥 먹자 라고 말을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이 말만 나오면 엄마가 뭐 젖병을 가지고 온다, 그리고 내가 배가 불러진다, 이러한 행동 양식의 반복을 통해서 밥 먹자가 무슨 뜻인지 유추를 하게 됩니다. 수천 번 수만 번을 통해서 알게 되겠죠. 그렇지만 갓난아이도 세상의 모든 단어를 리스닝만으로 마스터하지 않습니다. 5세, 6세가 되어서 유치원에 가서 글자도 배우고 책을 통해서 수많은 어휘를 배우고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받아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자신의 모국어 향상을 위해서 정적인 언어 활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갓난아이가 어른이 되고 인간의 언어 수준이 향상되게 됩니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성인은 성인에게 가장 효율적인 영어 학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흡수할 수 있는 갓난아이와 달리 성인의 뇌는 많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 속도도 더 느린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난아이처럼 어휘의 의미도 모른 채 수년 동안 리스닝만 한다고 리스닝이 향상될까요? 물리적인 시간을 생각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인의 뇌에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영어 학습법을 해야 합니다. 성인에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리스닝 훈련법은 결국에는 이렇게 말하면 참 듣기 싫어하시겠지만 쉐도잉과 받아쓰기입니다. 쉐도잉과 받아쓰기는 수백 번 수천 번을 강조해도 언어 학습에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연습법입니다. 쉐도잉에 대한 영상은 제가 아래 링크 달아놨고요. 쉐도잉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쉐도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영문 스크립트를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만 듣고 소리에만 의존해서 입으로 따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순전히 리스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문장의 구조를 소리로써 적응하고 이해하는 것에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받아쓰기는요, 말 그대로 영어로 소리가 나오면 알든 모르든 받아 적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받아쓰기를 하기 전에 영문 스크립트를 절대로 보면 안 되고요. 그 이유는 받아쓰기의 취지는 잘 받아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자신이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는지 자기 점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틀린 부분을 반복하여서 듣고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이 받아쓰기가 귀찮고 하기 싫은 이유는 단순히 듣고 받아 적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틀린 부분을 노트에 적고
문법의 구조를 파악하고 문법이 이해가 안 되면 문장 구조를 머리로 이해하고 반복해서 다시 입으로 따라하고 이러한 연습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결국 외국에 살거나 유학을 가지 않고 성인이 독학으로 리스닝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되고 전략적인 이런 반복 훈련이 필요한데요. 예,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쉐도잉 받아쓰기 하셔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듣기만 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영화를 80번, 100번씩 보기도 하는데 똑같은 영화 틀어놓고 운전을 하기도 하는데 안 들리는 부분은요. 끝까지 계속 안 들려요. 그 안 들리는 부분 문장을 보고 아 내가 이런 문법에 약하구나. 내가 이런 소리에 취약하구나.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알아듣지 못했구나. 아 이건 내가 모르는 단어구나. 이러한 자기 점검과 학습이 없으면요. 80번 100번을 똑같이 영화를 봐도 안 들리는 부분은 그냥 계속 안 들려요. 그냥 예. 하여간 결론은요. 뜻도 모르고 무조건 들어봤자 귀가 뻥하고 뚫리는 그런 마술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엔 우린 뭘 해야 할까요? 받아쓰기 하고 쉐도잉을 해야 합니다. 받아쓰기 쉐도잉을 하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리스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비슷한 연습을 꾸준히 해야 당연히 리스닝이 향상되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하여간 간에 그래요. 그래서 쉐도잉 받아쓰기 하셔야 됩니다. 하세요.